2018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네이버 랩스에서 브레인리스 로봇을 만들어서 CES에 나갔어요. 브레인리스, 뇌가 없는 300만 원짜리 페퍼 같은 로봇이 클라우드하고 접속을 하게 되면 20만 원, 30만 원짜리 로봇이 나와요. 가격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과거에는 다 탑재되어 있었던 것들이 네트워크화되고 클라우드화가 되면 가격이 엄청 떨어져서 아마 수요 가속이 엄청 붙을 겁니다. 그럼 점점점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많이 다뤄왔던 분야가 뭐 모빌리티라던가 반도체 혹은 뭐 디지털 전환 사례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다뤄왔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항상 마지막에 나왔던 것들이 클라우드였어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클라우드가 큰 역할을 안 할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클라우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장을 좀 봤더니 가트너 예상으로는 올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6.3% 성장해서 2,579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285조 원 시장이고요. 포브스가 갖고 온 자료는 조금 더 낮은데, 포브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1,200억 달러 정도 시장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클라우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제가 권위자 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카카오 사회이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모바일 혁명의 최전선을 항상 지키시면서 네이버 재팬 사업 고문으로 또 일하셨던 최재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옛날부터 항상 IT 출입할 때부터 뭐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여쭤봤던 저희 스승 같은 분인데. 그러셨어요? 네. 항상 가장 쉽게, 문과도 이해할 수 있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원래는 이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잘 출연 안 해주시는데 오늘 어렵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래서 좀 클라우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클라우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뭐 드롭박스,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혹은 뭐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것처럼 내 자료를 저장해 놓고 내 하드디스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좀 꺼내다 쓰는 그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새 보다 보니까 클라우드가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클라우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클라우드 하면 맥주 생각밖에 안 나고요. 드롭박스는 그 뒤에 개념이죠. 사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 이제 웹하드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그 데이콤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웹하드. 지금 데이콤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LG하고 합병이 돼 있지만은 예전에 이제 그 첫 용어가 거기서 나온.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 디스켓이나 하드디스크에다 넣어놨던 것들을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아니면 다니면은 이제 많이 파손도 되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공간에다 저장해 놓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클라우드가 이야기됐죠. 사실은 이거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부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터넷 이전에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네네. 예.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 전에는 클라우드라는 게 그냥 구름이나 뭐 맥주나 뭐 이런 정도 용어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졌죠. 지금은 그러면 클라우드다, 뭐 저 방송도 많이 보고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뭐 가상 데이터 센터다, 요 정도로만 다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이게 가상 데이터 센터나 가상 뭐 머신이나 가상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느낌이 잘 안 오죠. 네. 뭐 하나 예를 들면 콩 기자께서의 스마트폰에는 네이버가 있는 게 아니고 게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찍으면 게임이 오고 네이버에 결과가 오고 하는 것처럼, 그 자체 인터넷과 한꺼번에 연결돼 있는 인터넷 서비스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용어로 얘기하면 그것이 가상 컴퓨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유튜브 PC에 있는 게 아니고 노트북에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 있는 게 아니듯이, 그냥 그 자체 인터넷 서비스 자체가 클라우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실질적으로는 클라우드를 계속 매일같이 겪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 생활에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어도 이미 그걸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죠.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신 그 김기사, 지금 이제 카카오 랩이죠. 김기사가 이제는 김기사 클라우드를 하신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썼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대충은 아닙니다. 네,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의미구나 그냥 알려주시는 대로 기사를 썼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다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까지는 내비게이션을 돌리려고 하면은 내비게이션은 뭐든 제 휴대폰 뭐 아니면 컴퓨터에 아예 다운을 받아서 거기에 지도 맵 같은 게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게 GPS만 주고받아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김기사 클라우드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저희 휴대폰에는 아무것도 저장이 안 돼 있고 구독만 되고 사실상 그 클라우드 센터랑 저희가 계속 연결을 하면서 그렇죠. 지도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는 스트리밍 같이 보기만 하는 그런 서비스를 내가 이미 받고 있었구나 라는 게 조금 새롭게 알게 됐었거든요. 뭐 그런 분야가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클라우드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과거에는 소량의 데이터만 가지고서도 운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POI도 필요하고 주변에 있는 상황 정보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PC가 아니죠. 이제 그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다 다 담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 담아놓으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필요할 때마다 즉시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위치에서만 그 데이터를 받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기사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게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포탈의 정보 검색도 그렇고 다 사실은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을 다 탑재하지 않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쓴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시면 그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요새 들어서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해서 예. 그 스트리밍 게임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스트리밍 게임 같은 경우가 그럼 클라우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쓸 수 있는 좀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스트리밍 게임이 아마 그러면 최근에 나온 게임이죠. 과거에는 이제 앱들을 다운받아서 거의 자체적으로 게임들을 하고 아니면 소수의 데이터만 받아서 쓰는데 지금은 거의 전체를 다 스트리밍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하물며 영상 자체도 과거에는 다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다운을 받지 않고 스트리밍 자체를 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클라우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이게 이제는 뭐 안 써도 되지 않나. 그냥 뭐 이게 보편화돼 있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2016년에 그 에릭 슈미트 그 전 구글 회장이 그 누구나 다 그 보스인 포럼 있죠. 그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 네. 그 포럼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인터넷 will be disappeared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인터넷 없어진대 이게 아니고 인터넷은 생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클라우드가 2006년에 나온 이후에서부터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데다가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 너무 빨라져서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사실은 운영비도 싸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개발 이외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불법 복제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많이 쓰게 되면서 일반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제 클라우드를 쓰게 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클라우드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히 클라우드야 라고 생각해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거네요. 혹자 이야기하면 뭐 미래는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것까지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다운받아서 쓰거나 혹은 영상도 다운받아서 예전에 뭐 토렌트 이런 걸 많이 쓰셨잖아요. 다운받아서 보거나 했어야 되는데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이제는 영상을 그냥 브라우저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영상 저장되어 있는 게 내 컴퓨터 대신에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구나. 그냥 그거를 내가 보는구나 라고까지만 사실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아니라면서요. 뭐 데이터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과거에 우리가 웹하드 시절에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사진을 저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장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점 발달을 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야, 소프트웨어를 PC에 깔어. 그냥 거기서 불러다 쓰면 되잖아. 그냥 클라우드에 아,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를 예. 넣어놓고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쓰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마트폰이냐 태블릿이냐 PC냐 상관없이 이거 할 때마다 예전에 다 깔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불러서 쓰게 되면 그거를 그냥 불러서 가져와 가지고 스마트폰에서도 쓰고 태블릿에서도 PC에서도 쓰고 애니 디바이스에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집어넣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가 오피스 365라고 하는 걸로 다 이제 들어가고 뭐 엑셀 차트도 들어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까지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통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플랫폼인데 그거 과거에는 우리가 전부 사서 우리 PC 내에서 또는 서버 내에서 돌렸던 것들을 돌려서 결과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발달이 되면서 최근에는 인공지능까지 탑재돼 있어요. 클라우드예요. 예, 클라우드 안에 인공지능의 툴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프로그램 코딩을 해주면 그 결과가 슈퍼컴에서 계산한 결과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과거 같으면 이게 뭐 몇백 대의 PC를 또는 몇 대의 크레이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됐던 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거기서 계산해서 가지고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점점점 이게 10년, 1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달을 한 거죠. 단순히 저장에서부터 지금은 인공지능 툴까지 계산하는 그런 클라우드로 변모가 된 거죠. 인공지능도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내 컴퓨터를 사서 뭐 서버를 구축을 해서 네. 개발을 거기서 인공지능을 돌려갖고 그래서 결과가 뭔가 서비스가 나오면 그거를 클라우드 위에 플랫폼에 올려갖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개념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아예 개발 자체를 클라우드 컴퓨터로 한다라고 보면은 되는 건가요? 도구들이나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내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전부 날 코딩을 하던 것들이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과만 우리 눈앞에 볼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케이스가 되죠. 하나 예를 들면 아마존 프레시 같은 경우는 이 딥러닝을 이렇게 하는데 그 딸기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카메라로 찍어서 그거를 막 굉장히 많은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보통 뭐 초당 뭐 30만 장, 40만 장씩 비교를 해서 이것이 신선한 딸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죠. 신선한 거에 대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선한 딸기야. 가격은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죠. 근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서버 내에서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냐?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최대 장점, 그런 데이터들을 비교하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처리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인공지능의 딥러닝에 사용되는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컴퓨터가 뭐 AI 처리도 클라우드가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프트웨어도 아예 클라우드에 깔려 있고 아까 오피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오피스 365로 아예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 웹에서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쓸 때는 별 생각 안 하고 써요. 그냥 있으니까 쓰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거 내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터넷에 아예 프로그램에 깔려 있고 저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뭐 구글에서 공유 문서 여러 명이 협업하려고 하면 그렇죠. 구글 닥스처럼 여러 명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해 보면 구글 워드나 이런 게 아니 구글이 아니라 워드나 이런 게 제 컴퓨터에 안 깔려 있는데 여러 명이 작업할 수 있다는 거는 클라우드에 깔려 있는 거군요, 그게. 그렇죠. 그게 지금 그 홍 기자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럿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다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도 볼 수 있고 그만큼 협업에 대한 그 니즈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제품이 꼭 인터넷만 뭐 발달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런 코퍼레이션에 대한 분위기, 그 다음에 공유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같이 성장을 하는 거지 클라우드 자체 하나만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객이 이게 뭐 PC에 있는지 아니면 클라우드에 있는지 뭐 전혀 관계없죠. 다만 이것이 내가 사용할 때만 돈을 댄다 라고 하는 거고 내가 어디서나 접속을 해서 쓸 수가 있고 누구든지 원하면 내 거를 같이 협업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제가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내년 초까지 재택근무를 한다고 들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영구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 근데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협업하고 뭐 재택근무하는 게 협업 툴 많이 다뤘었거든요. 예, 예. 뭐 협업 툴 저희 슬랙, 슬랙도 있고 잔디도 있고 뭐 그쵸, 슬랙, 카카오워크도 잔디, 있고. 카카오워크 뭐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뭐 약간 메신저랑 파일 공유 정도 하고 네. 줌으로 영상 회의 정도 하고까지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개발 회사가 어떻게 재택근무를 저렇게 오래 할 수 있지라고 봤더니 그게 또 클라우드랑 관련이 있다고.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뭐 클라우드가 아니면 재택근무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팀별 간의 협업이라든지 뭐 조직 간의 뭔가 코퍼레이션을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아니면 뭐 문서 다 전체를 뭐 PC에다 깔고서 쓰게요? 그렇진 않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클라우드에서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일하는 것들에 대한 시간과 성과가 거기에 나오고 클라우드여야지만이 나오죠. 같이 접속을 해서 화상회의를 하고 뭔가 성과를 내고 프로그램 코딩을 집어넣고 그거를 디버깅해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원격이든 아니면 같이 근무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에 대한 성과가 KPI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트위터도 원하는 만큼 본인이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아마존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시대를 두 개로 나누는데 사실은 비포 코로나하고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재택근무니 원격 의료니 아니면 화상회의니 이런 것들이 쫙 갈려지는 건데 이게 클라우드의 용어로 보면 비포 클라우드와 애프터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 이렇게 뜨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코로나의 영향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지금 협업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나 트위터 같은 개발사는 예. 각자 집에 컴퓨터가 좀 좋아야 되나요? 그 재택근무하려면? 그것이 컴퓨터 사용에 좋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양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고요. 어차피 네트워크 속도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자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애니 디바이스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게 단말에서 조금 빠르면 더 좋을 수 있을 뿐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PC가 1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성능 좋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PC가 10만 원도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PC 내에 CPU나 메모리 아무것도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접속만 돼서 거기서 계산돼서 나오는 건데 이게 저는 너무 희망적인 게 뭐냐면 우리 요즘 재택근무도 하고 원격 수업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에 대해서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고 있던 어린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소외된 계층들도 있는데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가 발달될수록 사실은 그거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100만 원 하던 게 지금 10만 원밖에 안 하면 그만큼 혜택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 아니라 태블릿 아니면 좀 별로 사양이 떨어지는 PC라고 할지라도 클라우드 혜택을 보게 되면 누구나가 다 원 PC, 원 스마트폰, 원 태블릿, 애니 디바이스는 상관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재밌는 게임, 좋은 게임을 하거나 요새 저희 영상 편집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영상 편집하려면 또 좋은 컴퓨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데 클라우드 시대에는 내 컴퓨터 계속 그렇게 업그레이드할 필요 없이 그렇죠. 어떤 디바이스로든 그 클라우드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소프트웨어니 뭐니 그 위에 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냥 나는 접속만 해갖고 이용을 하면 계속 최신 사양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게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사용자들은 굉장히 좋죠. 근데 IT 관련된 직종에 있는 그 산업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2011년인가 12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클라우드가 모든 IT 산업에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서버 사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PC 사지 않죠. 그렇죠. 네트워크 사지 않고 DBMS 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빌려서 쓰다 보니까 그런 산업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클라우드 때문에 성장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하드웨어 산업 또는 네트워크 산업,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판매가 덜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요즘은 클라우드를 합니다. 아, 클라우드로 돈을 벌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예전에 휴레패커드, 시스코 아니면 오라클, 인텔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도 클라우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막 나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들 다 뒤에 클라우드 붙이는 거군요. 그렇죠. 요즘은 뭐 클라우드 붙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개발자들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과거에는 파이어월도 해서 보안도 해야 돼, DBMS 관리해야 돼, 서버에 열도 나는 것도 체크해야 돼,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잡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여기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산업이 점점 가속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하더라도 편집할 때 사실 편집자들이 편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느리면은 컴퓨터 알아봐서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라이센스 끝나면은 또 뭐 이렇게 사갖고 그렇죠. 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잡일들을 안 해도 되는 맞습니다.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군요. 저는 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브레인리스 로봇 얘기 들으셨어요? 네. 제가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소프트뱅 그 페퍼라고 하는 네.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하나요? 어.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로봇인가 그런데 야 가정마다 그런 페퍼를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하고 대화도 하고 뭐 그런데 2018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네이버 랩스에서 브레인리스 로봇을 만들어서 CES에 나갔어요. 브레인리스 뇌가 없는 그래서 저게 뭐지? 라고 했더니 로봇이 팔다리하고 머리가 없어요. 근데 잘 돌아다녀. 네. 그리고 뭔가 반응도 잘해. 네. 얘가 네트워크 로봇인 거죠. 아. 그러니까 굳이 내 PC 안에 CPU나 메모리나 주변 장치가 없어도 바로바로 그냥 데이터를 받으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로봇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00만 원짜리 페퍼 같은 로봇이 이게 네트워크 로봇이 되고 그 클라우드하고 접속을 하게 되면 20만 원, 30만 원짜리 로봇이 나올 수 가격이 있어요. 확 떨어질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야 저거는 엄청난 변화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산출물들이 있잖아요. 로봇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무슨 VR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다 탑재되어 있었던 것들이 네트워크화되고 클라우드화가 되면 가격이 엄청 떨어져서 아마 그거에 대한 수요 가속이 엄청 붙을 겁니다. 그럼 점점점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이 보급될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는 했었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큰 그 허들 하나가 가격이었는데 가격이죠. 예. 로봇이 자체가 항상 다 똑똑해야 되니까 그 그렇죠. 가격이 비쌌어야 됐는데 그게 클라우드가 그걸 대신 처리해 주면서 로봇은 사실 안에 텅 비어 있고 예. 네트워크만 한다는 거죠. 예. 행동만 하면 되니까. 또 하나 제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페어링돼서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데이터.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해 준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들은 뭐 예를 들어 AWS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MS, 뭐 구글 같은 1, 2, 3등 사업자들이 이 데이터를 품고 있는 게 굉장한 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 사실 자기네 데이터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그게 힘이 되는 거고 클라우드와 데이터 분석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클라우드와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제약 조건도 있을 수가 있고 법적인 이슈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과 기업의 어떤 컨플릭트가 싸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그 데이터가 제 데이터가 아마존의 웹 서비스에 있든지 뭐 애저에 있든지 아니면
아이클라우드에 있든지 그건 제 거지 그 회사의 것이 아닌 건 분명한데 그거를 잘 보존해 준다라고 하는 뭔가 보장이 사실은 없죠.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애플워치를 이렇게 차고 있는데 이 애플워치가 몇 시간에 한 번씩 제 생체 신호를 계속 서버에다 날려주죠. 근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걸 밖에다 오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당신이 그 여름마다 심장박동이 불균형해서 뭐 10년 안에 죽을 확률이 90%가 넘어. 혹시 개인정보 동의할래? 그러면 내가 병원 소개해줄게. 그럼 당연히 하겠죠. 동의하죠. 네. 왜냐면 이게 데이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정보를 그 공개하는 것과 나에 대한 이익이 좀 더 높다라고 하면 저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법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만 언젠가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상품으로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은 완전 대박 나겠죠. 뭐 애플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하물며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의 크라우드나 쌓여 있는데 지금 그걸 그 금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고 데이터가 축적이 많아지고 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다 연결된 얘기인데 앞으로 향후 30년은 DT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DT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테크놀로지인데 아니 어떤 분은 드라이브 스루라고 얘기하는 분이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네. 그거. 그렇군요. 근데 앞으로 향후 30년은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를 맞으려면 클라우드와 같은 곳에 데이터가 집속돼 있어야 되고 그것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분석되지 않고 옵티마이즈 되지 않으면 일반 데이터는 쓰레기하고 똑같아요. 이거 뭐 데이터 많다고 해서 그걸 어디다 써요. 이렇게 생체 데이터니 금융 데이터니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이 잘 커스터마이징 돼 있어서 언제든지 서비스가 가능해야지 이것이 데이터의 시대고 파워풀한 거지. 와, 이거 엄청난 데이터 있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클라우드에 쌓여 있는 데이터로 방금 뭐 생체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혹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니까 뭐 병원 추천 같은 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또 뭐 저희가 와닿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클라우드의 요즘은 데이터 추천에 의한 것들은 너무 일상화돼 있죠. 뭐 책을 추천하든 뭐 상품을 추천하든 하물며 유튜브에서는 제가 본 것만 계속 주변에 있는 것만. 저는 동물의 세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은 사자가 저 양을 잡아먹던 게 이제 호랑이가 양을 잡아먹는 걸 다 추천이 들어오고 늑대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만큼이나 추천 서비스는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다 아니면 그 회사에 있는 데이터다 상관없이 이미 그 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한 방법들을 아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추천으로다가 여러분들의 우리들 자신에게 이미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미 주변에 제가 여기서 밖으로 나갈 때 몇 번 버스를 타고 있을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아마존의 그 서비스 중에 정확하게는 제가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 예측 그 쇼핑이라는 게 내일 사과 구매하실 거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제가 20년 동안 뭐 이마트든 롯데마트든 아니면 슈퍼에서 수요일마다 사과를 이렇게 샀다고 하면 어느 날 바빠서 수요일 날 사과를 못 샀다? 그러면 데이터가 알고 있는 거죠. 그 회사에서 이분은 수요일 날마다 사과를 사는데 이번 주에 안 왔네? 여행을 갔나? 아니야. 그러면 사과를 갖다 놔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그 구매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꼭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이미 추천 서비스에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데이터가 곧 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확보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 데이터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클라우드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알았던 클라우드는 원래 그 파일 저장하는 기능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플랫폼이 되고 데이터가 쌓여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거는 이제 금광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사업자한테는 돈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클라우드도 계속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코
제가 알기로는 휴레패커드 대표님하고 무슨 오라클의 대표님 이런 분들이 클라우드는 마케팅 용어다. 원래 있었던 걸 갖다 그렇게 마케팅을 막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클라우드가 하도 많이 변해서 정의를 똑같이 하는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온고잉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아니면 그들은 이미 클라우드의 루저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회방 놓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질문하고 싶은 게 클라우드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율주행 얘기할 때도 클라우드 얘기가 나오고 뭐 AI 얘기할 때도 클라우드가 얘기가 나오고 스트리밍 게임, 뭐 우주 네트워킹 다 클라우드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래 산업에서는 과연 클라우드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 라는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일단 사람들이 제일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자동차. 이쪽에 있어서는 클라우드가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데이터가 나오는 게 세 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기나 사람에 대한 데이터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기와 자율주행 자동차하고의 연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스마트폰을 어떻게 연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부류로 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나오는 센서의 데이터 그리고 카메라 네. 찍는 거 그리고 뭐 라이다니, 레이다니, 그렇죠. 카메라니 그런 센서들에서 나오고 카메라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게 운전자가 뭐 졸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면 배터리가 부풀었는지 아니면 미쉐린 같은 경우는 이게 타이어에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열이 나고 얼마나 이게 많이 되고 마모되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요. 그러한 데이터가 한 7, 8시간 만에 한 100에서 150TB 정도 나온대요. 그럼 그걸 자동차에다가 저기 담고 다니면 아마 내가 보기엔 무거워서 못 다닐 거예요. 매일 업그레이드 해야겠네요. 그렇죠. 매일이 아니라 네. 실시간 업그레이드.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그래야지만이 저기 드라이버가 졸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자동차에 이상이 있는지 즉시 체크를 해서 1cm도 안 되는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멈추고 가고 아니면 뭐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게 되려면 자동차 내부에서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죠. 물론 이제 고속화된 네트워킹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처리해서 바로바로 그 차와 그 드라이버에게 지시를 해줘야지만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하나의 예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고 좀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우주선 같은 경우. 네네. 최근에 보니까 애저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그거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다고 거기 뭐지 MS 가.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제품이 애저잖아요. 네. 그다음에 스페이스X는 테슬라. 그쵸. 둘이 뭔가 이렇게 하나보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우주선에서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나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애저에다가 담고 애저에서 또 분석해가지고 그 위성에다가 쏴주고 이러한 것들이 초고속으로 초저지연으로 가능해야지만. 근데 이러한 시도는 과거에 페이스북에 아큘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이 지구를 돌면서 무한궤도를 하면서 인터넷을 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글의 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풍선으로 이제 성취권에. 네. 그러니까 이미 우주 자체도 이미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주변의 사업자들이 다 이미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지구뿐 아니라 우주까지도. 지금은 지구와 그 우주의 한계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PC와 클라우드의 한계도 없고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내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치는 것과 네이버가 안에 있는 것이 속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객은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우주에서 그 데이터를 네이버를 쳐도 바로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네이버가 이 폰 안에 있는 건지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업자들이 지금 클라우드 하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 거죠. 죄송합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만의 용어입니다. 이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만 할 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AI로 분석해서 그걸 다시 결과를 줘서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 또 다시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고 분석해서 주고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작업을 클라우드가 한다는 예. 거죠. 스트리밍 게임 같은 경우가 뭐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은 최정점일 수도 있다라는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에 굉장히 중요한 그 서비스 중 하나다라고 들었는데요. 걔는 뭐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스트리밍은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과거에는 다운받고 모든 영상이나 게임이나 아니면 서비스들을 다운받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요. 다운이 아니라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가 아니라 공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되죠. 이게 클라우드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좀 가속화를 시키는 게 이제 클라우드죠. 그러면 클라우드 게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 개발자면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될 필요 없고 그냥 클라우드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운영하는 서버도 필요 없고 그리고 필요하면 서버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안 쓰면 돈도 안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불법 복제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지만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스트리밍 게임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최소한의 다운을 받고 나머지 뭐 아이템이라든지 새로운 업그레이드, 하물며 업그레이드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게임에 대한 업그레이드만 나만 책임지는 거지 이 서버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그 안에 들어있는 자원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그 클라우드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하물며 보안에 대한 문제도 없잖아요. 과거에는 보안에 대한 문제도 내가 다 신경을 써야 됐는데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 제가 앱의 생태계나 이런 클라우드 또는 이런 IT 생태계에서 사실 소비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하는 개발자에 대한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거 너무너무 좋다. 툴도 제공해줘, 서버도 제공해줘, 네트워크도 제공해줘. 그리고 내가 100대를 사야 되는 서버가 과거에 100대를 샀잖아요. 예상하고. 근데 10대밖에 안 쓰여. 그 90대는 노는 거고. 돈도 절약되고. 예. 근데 100대를 샀는데 1000대에 저기가 되면 요즘 서버 다운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전에는 진짜 온라인 게임 하면은 노이즈 마케팅 했죠. 막 일부러 막 서버 다운시키고. 일이 잘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서비스 서버 다운 이렇게 되면 또 저기 하고.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회사도 너무너무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클라우드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이라든지 뭐 일반 포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다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그 모빌리티나 이런 게임 같은 경우도 없던 개념이었다 보니까 예. 이제 미래에 펼쳐질 산업들 중에서 이 클라우드랑 관련돼 있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혹시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또 우주 같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그 실감형, 뭐 콘텐츠, 그리고 원격 의료,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모두가 다 클라우드와 관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그 오큘러스 리프트라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VR, HMD를 쓰고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악수를 하고 앉기도 해보고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없으면 이게 사실 불가능한.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5G가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IT에 대한 그 순서를 이렇게 얘기해 보면 무엇인가 센서에서 센싱이 됩니다. 이게 300억 개에서 500억 개 정도가 지구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많아져서 2025년 한 1조 개 정도. 그 다음에 이것이 네트워킹을 타게 되는데 그게 5G. 최소한 5G라고 하는 거죠.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센싱은 어떤 센싱이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이게 센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센서고요. 카메라에 있는 것도 센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카메라에 의해서 뭔가 피사체를 보는 것도 센서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뭐 토트넘에서 엄청 뛴다. 네. 그걸 갖다 HMD를 딱 끼게 되면 그게 그러한 영상이 들어와서 네트워킹을 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옵티마이즈 돼서 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게 거의 초저지연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중간중간에 대부분 다 클라우드를 거치게끔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실감형, 원격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수술도 지금은 그냥 눈앞에서 보는 다빈치라는 거로다가, 로봇 팔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를 내가 맹장 수술한다. 여기 있는 의사분이. 그럼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원격 팔이 아이의 배를 째고 맹장 수술을 해주는 거죠. 아, 그랬네요. 거기에 수술을 해야 되는 곳마다 다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는 건 불가능하군요, 생각해보면.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발달하고 초저지연되고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그 니즈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클라우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산업들이 같이 동반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히토류처럼 그 저변에 깔린 게 바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당연히 공기처럼 지나가는 게 클라우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트리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5G하고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그 외의 것들을 다 처리해주면 통신은 네트워킹은 5G가 해주는 예. 두 가지가 만나면 손흥민 케인처럼 득점을 계속 올리는 웃어야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은 결국 클라우드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좀 알고 가겠고요.